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등록면허세 221페이지 등록면허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21페이지 등록면허세는 아까 제가 살짝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 좀 더 한번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랬어요. 제가 우리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다는 거 아까 소개해 드렸었죠. 근데 예전에 2010년도까지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뭘 취득하면서 등기했던 그 등록세 내용은 이게 이제 취득세로 통합됐다고 그랬죠.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통합됐고. 자, 근데 등록세에서 그 외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를 우리가 설정하고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뭐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그런 설정 등기.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토지 지목 변경 등기한다,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한다, 무슨 변경 등기, 또 소멸에 관한 등기, 말소 등기요. 뭐 저당권 말소 등기라든가 무슨 말소 등기. 이런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이런 사항은 면허세하고 이게 통합이 돼서 두 개 세목을 등록세 일부 내용과 면허세를 통합해서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이게 이제 2011년도부터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우리 등록면허세 이제 두 개 세금이 짬뽕 된 건데, 자, 그래서 취득세에는 하여튼 이제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 재산권 기타 권리 등기 등록을 요하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같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등록면허세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 배경적인 걸 이해하시면서, 자,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얘가 이렇게 나눠져요. 원래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우리가 이걸 등록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등록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면허분 등록면허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자, 우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아까 면허세가 온 거고요. 옛날에 있었던 면허세가 온 거고, 면허에 대한. 근데 이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죠. 옛날에 등록세 일부 내용.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자,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제가 조세 총론부터 항상 등록면허세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제 입에서 등록면허세 나오면 그건 항상 뭘 얘기한다고요?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에 등록세 일부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한다는 거. 이건 아니라 면허에 대한 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5회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자, 한 문제도 안 나오고 한 문제는 좀 내야지 말이야. 한 문제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런데 아예 그냥 범위에서 빼버리던가 그럼 차라리 우리 시험에서 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한다. 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항상 시험 공고문 나올 때 차라리 그냥 그렇게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버리던가 차라리. 그런데 한 문제 계속 나왔는데 25회 시험만 안 나왔어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건데, 한 문제 26회 시험에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부 한 문제밖에 겨우 안 나와? 그럼 제끼면 되겠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 문제라도요. 등록면허세는 어렵지 않고 공부할 양도 적어요. 근데 한 문제를 뭐하러 제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몇천 명이 한 문제 때문에 몇천 명이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한 문제를 왜 제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제끼는 세목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수님 취득세하고 양도세만 공부하면 되겠네. 이런 분들인데 안 돼요. 등록면허세를 왜 제껴요? 이거 한 문제 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문제가 그동안 출제가 됐었는데 계속 어렵지 않았고요. 쉬웠고, 그 다음에 공부 양도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걸 공부하냐면 등록면허세는 성격을 좀 이해해야 돼요. 취득세하고 달리 등록면허세는 이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항상 취득세와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항상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취득세랑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특히 성격 같은 것도 이제부터 시작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잖아요. 자,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잖아요. 이 형식주의 과세가 어떤 건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간에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비교해서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성격 등등 다른 특징을 이해하시고 또 취득세와 비교하시고 또 등록면허세는 자, 과세 표준이요. 어떻게 세금 계산하느냐, 과세 표준, 또 그 다음에 세율. 자, 세금 계산은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세목도.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예요. 취득세처럼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 그런 얘기들.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제목은 쭉 제가 늘어뜨려놨지만 결국은 등록면허세는 자, 주로 문제가 최근에 나온 것은 계속 종합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는 종합문제가 한 문제로 출제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주로 골고루 한 문제 속에 섞어가지고 지문 5개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한 문제 정도가 지금 계속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양이 이게 이제 많지가 않아요. 자, 취득세랑 또 겹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또 쉽습니다. 여러분 221페이지. 총론 거기 의의를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자 보세요.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무슨 토지 지목 변경 등기한다, 무슨 말소 등기 같은 이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이건 이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얘기인데 그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근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과세권자는 자 등록면허세는 도구죠, 구도. 자, 도세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세입니다. 시군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강원도, 만약에 원주시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가요? 강원도로 갑니다.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가요? 노원구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도세고 구세입니다. 도구 표시하시고,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체 구세입니다.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에 등록하는 자가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등록을 하는 자. 근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게 누구냐? 등기 명의자를 말합니다. 공시법에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배우죠, 여러분? 예? 등기 등록을 받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잖아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이런 것들 살짝살짝 줄을 그으시면서 등록면허세는 자,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명의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유하지 않고요. 등록면허세는 외관상 권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나중에 이제 여기서 기본서 공부할 때는 좀 더 이제 기본서 나오면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오늘은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와 관련한 내용을 통해서 요 지금 등기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외관상 권리자다. 이런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라고 했습니다.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에 무관하게.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 같은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자 갖출 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때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때 과세한다.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과세하는데 먼저 이 얘기 속에는 어떤 게 이제 형식주의 과세의 의미 한번 소개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등록면허세도요. 이런 거예요. 등기 등록 관서에 등기 등록하러 갈 때는요. 미리 지자체 도구에 구도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가야 돼요. 자 등록관서에 접수하러 갈 때 역시 등록면허세도 역시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안 내고 오면 영수증 안 갖고 오면 등기 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요. 어떤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어요. 예?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등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자, 물어봅니다. 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자, 환부해준다 안 해준다? 요거 환부해준다 안 해준다? 예? 돌려주게 안 돌려주게요? 이미 납부한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예? 자, 예?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봅니다.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자, 이거 내가 또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또 저 금방 또 꼬리를 내리고 답을 바꾸는데,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요 돌려줍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에요. 등기등록이 없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인데 등기등록이 없으니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한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세요. 다른 예를.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자, 을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고요. 또 을 명의로 등기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애초에 계약에 민법에서 이제 배워요.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요. 공시법에도 배우고요.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자,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자,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이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을 이미 지금 등기까지 이루어졌고 등록면허세 납부했을 때 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환부해준다 안 해준다? 요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자, 대충 이러면서 선생님 하는데, 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부 O예요 아니면 X예요? 이거로 얘기해 보세요. O예요 X예요? 자, 대충 말로 O인지 X인지 그냥 움찔하지 말고 이거로 해. 환부해주면 O, 자, 환부해주지 않으면 X, 이렇게 제스처로 확실하게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왜 안 해, 그대는? X? 자, 봅니다. 요거요. 자, 환부, 요거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얘가요, 외형상의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는,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등록면허세는 이게요, 외형상의 자,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얘가요, 이거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등기만 됐다 그러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자, 쉽잖아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또 형식주의 과시하니까 얘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으로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그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 등기가 있으면 얘가 등기하는 실적 권리가 없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안 돌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가 없으면 등기 등록할 때 부과하는 건데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뭐하고? 돌려주고. 등기가 없으면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주고,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고요. 아셨죠, 여러분?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미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등록하는 자인데, 등록하는 자라는 것은 등기부상 등기 명의자를 말하는 거고, 자,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자,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게 뭐냐? 자, 그 등록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면허가 뭔지는 알 필요 없어요. 등록이 뭔지 한번 봅니다. 거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도 밑줄입니다. 사실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해야 돼요. 여러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왜 여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하겠습니까?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광어권 및 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득과 관계된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취득세로 갔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면허에 대한 건 필요 없고요. 비과세는 자 지난 시간에 용어 설명드렸어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비과세는 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감면으로 규정되는 것은 우리가 감면하게 해달라고 신청해야 되지만 비과세는 신청할 필요도 없이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대한 것만 우리가 좀 한번 볼게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중앙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부동산 같은 것을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죠? 그거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죠? 아, 국가가 자기 세금 갖고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등록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아이고 뭐 개인 간에야 뭐 오른쪽 뺨 때리면 자 왼쪽 뺨도 뭐 이러면 이런 거지. 국가 간에는 한 방 때리면 우린 10방 때려야지 여러분.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이나 등록에 비과세해주면 우리도 비과세해주고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4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이 등록면세가 비과세 되는 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다 눈에 익혀둬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배우고 나서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그 원칙적으로 이제 보세요. 여기 등록할 당시 가액 그 원칙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자 등록자가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했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평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뭐로 결정한다? 시가평액으로 결정합니다. 배웠죠 이거? 취득세랑 똑같아요. 왜냐?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니까 그래요. 근데 특례요.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느냐? 자,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했어요? 제가 국수공판법 중의 경우에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가 지금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할 경우에 일정한 채권 이런 것들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뭔지 근저당권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면 나중에 제가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면 돼요.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원칙 납세의무자가 뭐 신고하는 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시가평액이 과세되고 국수공판법 중의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뭐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요거만 아시면 되는데 다만 거기 특례에서 그 박스 안에 특례 박스 안에서 네 번째 줄을 중간을 보니까 다만 또 여기도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한다 했죠? 요거 좀 밑줄이고요. 그러니까 특례에서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첫 번째 줄 취득세 과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자 그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화살표 다음에 시가평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밑줄이고 어떤 경우에 그런지 우리 교재가 안 나와 있지만 국수공판법 중의 경우는 시가평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항상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또 밑줄이죠.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이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가액을 발표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나중에 이제 계속 기본선 한번 강조 드릴 건데 다음 순환에서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자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해. 원칙 신고가격 예외적으로 시가평액 국수공판법 중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평액 이런 식이에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취득하고 등록 당시에 만약에 갭이 있다고 쳐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갭이 있다고 했을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순이익을 과세표준해요. 시험 문제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에 간다. O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야 돼?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근데 보세요. 취득할 때는 가격이 1억 원이었어요. 근데 자산 재평가나 감가 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만약에 8천만 원이 됐어요. 등록 당시에는.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예? 어떤 거로? 이 8천만 원. 이 등록 당시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물론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어떤 간에 자, 취득하고 나서 등록할 당시에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뭐로 한다?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면 예, 이미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맨날 평상시에 OX로 얘기한 건데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자산재평가 전에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아닙니다.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뭐로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왜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과세 표준이.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됐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나중에 등록면허세 세율도 다 외울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세율은 자, 좀 이제 등기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 있죠. 뭐 지상권, 가등기, 지역권, 전세권 등등 이런 애들은 다 세율이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1000분의 2예요. 여러분이 아직 민법에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제대로 안 배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요거는 그래도 알고 가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 밖의 등기, 그래서 각종의 무슨 토지 지목 변경 등기, 무슨 말소 등기 같은 이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같은 이런 것들,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등은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된다고요? 매 한 건수를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건당 정액세율 적용되는데 얼마? 6,000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수가 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자, 얼마가 적용된다? 정액세율 얼마? 6,000원이 적용됩니다. 건당 6,000원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두 건 말소에 두 건 곱하기 6,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산출세 구합니다. 예? 건당 6,000원. 요거는 좀 우리가 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중과세 하는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지금.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입니다. 역시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합니다. 우리 같은 납세문자가 세금계산에서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물론 고선의 취지부터 한번 봐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신고기한 내 산출세액을 납세지원 할지자청에게 신고 납부하는 조세인데요. 동그라미 2번. 등기 등록하려는 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한 부와 영수필 확인서 한 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등록관서에 가기 전에 반드시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영수증 안 갖고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 안 갖고 가면 등기 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 얘기고 신고기한. 자, 이게 이제 취득세랑 비교해서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나중에 배우고 1번만 원칙만 알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 기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전세권 설정할 때는 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서 며칠 내에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은 내가 안 해도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까? 예? 아, 여러분이 집 전세 얻을 때 예를 들자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요. 대부분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 불안해. 돈 들까봐. 이거 안 돼. 확정일자 갖고는 안 돼. 이건 액수가 커가지고 확정일자 갖고는 우선 변제 금액,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이거 내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돼. 임차권 설정 등기해야 돼. 이럴 때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무 때나 내가 살다가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입주해가지고 뭐 살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전세 이제 그 집에 살다가도 내가 안 되겠어.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협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 때나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즉 등록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 도구에 등록세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는 그 성격상 날짜를 취득세처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아셨죠? 말소등기 같은 것도 그래요. 아무 때나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 X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지만 부동산을 매매로 인해서 뭐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 X입니다. 등기일로부터 30일 등록 관세에서 아예 등기 안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등록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원칙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성격에서 성격이 아니라서 성격에 재산세로 넘어갔어요. 신고기한 하여튼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거. 취득세는 취득부터 60일 내지만. 근데 거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하기 전까지에 어떻게 해놓냐면 등록하기 전까지에 밑줄 걸어놓고 자 돼지꼬리 땡냐에서 등록하기 전까지에 뭐 여기 아래다 쓰든 위다 쓰든 하여튼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냐면 등록하기 전까지 거기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속,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상속,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상속, 증여, 포함. 무슨 얘기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아까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했잖아요. 그죠?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했어요? 증여 계약일로부터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아까 제가 취득세에서 60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증여 포함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 속한다. 말일로부터 언제?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하든 언제까지 무조건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기간 나오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니까.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기간 나오면 안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 개시일에 속한 말로도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예? 자, 그래서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원칙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등록면허세 그 신고기한을 받고 이제 보통징수입니다. 거기 박스를 보니까 등록면허세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한 때는 산출수액 또는 부족수액의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데 이게 사실은요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아까 거기 신고기한에서 동그라미 2번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몰라도 돼요.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잠깐만 여기 보세요. 추가 신고 납부기한이라는 게 등록면허세가 있어가지고 등록 당시에는 여러분 보세요. 잠깐 이건 아직 몰라도 돼요. 이 등록 당시에는 이게 이제 등록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등록 후에 나중에 이게 세금 과세 대상이 돼요. 뭐 세금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이 된 때 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게 이제 자 요거 30일 이내에
요 사후일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면세는 원래 등록하기 전까지니까 기간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들이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처음에는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 사후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30일 딱 지나면 가산세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등록면허세는 이제 기간이 나오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자, 보통징수,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이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그 신고 의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시험에 한번 기출이 됐는데 최근에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이건 어떤 건지 좀 격가지지만 살짝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를 안 하면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어도요, 보세요. 신고를 안 했어도 등록면허세는 납부를 했다. 예?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세 올 때 등록면허세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신고를 안 해도요, 일단 영수증이 없으면 안 해주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대행해 주는 건데 대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어도 납부만 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이 경우에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가지고 이때는 이 가산세를 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하면 바꿔서 나왔는데, 자, 등록면허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만 하면, 등록하기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법정 신고인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가지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냥 가볍게 보세요. 나중에 자꾸 보면, 이제 지금은 까먹더라도 나중에 자꾸 보면 익혀져요. 오늘은 이제 큰 줄거리만 잘 기억해요. 가산세 보세요.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아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신고세액 산출세액이 미달한 때는 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는데 40, 20, 10% 가산세율. 자, 똑같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 가산세 20%, 그다음에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똑같아요. 미납부 미달 납부한 금액에다가 10,000분의 3, 0.03%를 가산하고 여기다 납부 지연일자를 곱해요. 한마디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나 미납한 기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3%일로 가산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랑 가산세 똑같아요. 뭐만 다른지 나중에 이제 중가산세 규정이라는 게 없고 있고 차이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나중에 배우고요. 자, 어떤 간에 가산세, 일반적인 가산세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봅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아까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됐는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납세의무자는 등록면허세를 낼 때 부가세로서 먼저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액의 20%로 등록면허세 납부할세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지방교육세 함께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았을 때는 감면받은 그 깎아준 거, 등록면허세를 만약에 원래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거기서 20만 원을 깎아줬다. 그럼 감면받은 세액이 20만 원에 20%, 20만 원에 20%니까 2는 4 얼마? 4만 원. 이런 식으로 자, 또 뭐가 부과되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농특세는 감면을 받을 때만 부과돼요. 우리 교재가 이걸 자세히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자,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자, 근데 감면을 받았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내고 또 감면받은 세액 20%로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내요.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무조건은 아니고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감면받을 때는 농특세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가세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오늘 등록면허세 여러분 배운 거, 등록면허세 다시 한번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오늘 배운 거.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는 누구냐면,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구예요? 도구입니다.
자, 도지사, 또 구청장, 도구입니다. 구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압세무가 없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그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서 등기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안 미쳐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우리 등록면허세는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등록을 하는 자인데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등록면허세 또 배운 게 어떤 거냐면, 자, 등록면허세 또 배운 게, 잠깐만 계세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 등록에는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결정 모습이 취득세랑 원칙적으로 같아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회, 국수공판법 중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교재가 그런 것들이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뭐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은 우리가 얘도 이제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요.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 6,000원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합니다. 자, 중요한 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증여 포함해서.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기에 시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외국에 주를 뒀다. 상속인이 9개월 내 신고 납부. 취득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상속 증여 포함해가지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으로 안 나온다.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원칙으로 안 나온다. 이런 거.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뭐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상속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기에 신고한 대로 말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적용되는데 가산세부터는 아이고 보통징수로 징수가 되는데 등록면허세, 가산세, 일반 가산세 똑같아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했을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되는 거 똑같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한 기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어떻게 적용된다? 일일 0.03%일로 가산된다. 똑같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등록면허세. 오늘 형식주의 과세 이런 것들. 오늘 등록면허세는 원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나눠지는데 우리 면허에 대한 건 필요 없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요것만 배운다. 옛날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자, 요것만 배운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이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재산세가 또 지방세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함께 중요한데 재산세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 또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뭐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진짜 시간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뭐 재산세에 관한 거 이제 다음 주에는 재산세를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종부세 같은 것도 개념을 한번 뭐 여유 같으면 보던가 하고 재산세를 특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뭐 취득세 우리가 그 취득세에서 연부취득에 관한 거를 잠깐 보세요. 연부취득에 관한 것을 우리 추가해서 오늘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운 거를 오늘 추가해서 좀 배우는데 연부취득에 관한 거. 매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건데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 마다를 취득 시효예요? 아니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마다를 취득 시효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마다를 취득 시효합니다. 혹시 사례에서 연부거래 뭐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연부금액 얼마? 계약서상의 뭐 연부금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실제 사실상 연부금이 지급된다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게 나오면은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효하고 또 과세표준 금액은
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에요? 아니면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이에요?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 아셨죠? 요거 연부취득 또 새로 배운 거 주의하시고 또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명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또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이 과세 표준되는데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게 시가편액 미달하거나 이런 경우 등은 불성실을 준거하면 과세국 주체가 지자체장에 다시 뭐로 과표 결정해? 시가편액으로. 국수 공판법 중의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합니다. 시가편액 관계없이. 근데 요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중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하는 거지. 25회 시험에 나왔다시피 그런 거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잘 보라고 그랬죠?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리고 제 카페 등록면허세까지 들어오시면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 2회 해가지고 입문과정 2회 핵심 요약정리 문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까지 요약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직 안 배운 내용도 일부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 안 배운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기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 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아셨죠? OX 여러분께 나눠드린 거 학원에서 들으신 분 OX 나눠드린 거 말고도 또 동영상 수강생님 여러분들은 다 두 개를 다 다운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핵심 요약 정리 그거만 문제만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오셔가지고 아셨죠?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까지 요약 정리가 다 돼 있어요. 한번 보시고 문제도 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거는 아니 안 끝났고 잠깐 그런 걸 다운받아 보시라고. 자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문제 나오면 항상 무상 취득했는지 유상 취득했는지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오거나 취득시 문제 나오면 누가 취득하느냐 국수공판법 중 같은 거래인지 또 아니면 다른 거래인지 그 외 거래인지 아니면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잘 보셔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이런 것들. 판결문 국수공판법 중에서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의제 자백에 의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 우리 배웠고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편액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등록면허세 국수공판법 중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할 때 다만 자산 재평가나 감각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가격으로 해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취득세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과세표준 결정적인 차이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우리 취득세 면세점도 배웠어요. 취득세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이 세금 부과하지 않는 점이 면세점이 취득 가액이 상술세가 아니라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 미만에 의하여 제 이제 그 핵심 요약 정리 제 카페에 이제 그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 가액하고 산출세가하고 그다음에 5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이하고 미만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서 두 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가액이에요. 예? 산출세가 아닙니다.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이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하의 미만이에요? 미만이 아니고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했던 거고 218페이지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또 세율을 또 봤어요. 오늘 뭐 진도는 많이 안 나갔어요.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취득세 차등 비례세 등록면허세도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똑같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근데 취득세는 우리 세율 요거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에다가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다른 건 지금 입문과정에서 몰라도 되고 유상취득의 경우에만 알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농지를 다시 보세요. 저를 농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3%. 농지하고 주택 이외의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 같은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4%. 매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둘 다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그 다음에 유상거래로 특별히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 가격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데 자 6억 원 이하
주택은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하면 3%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는 뭐 그냥 건당,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세율이 건당 얼마? 6,000원. 정액세율 적용된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이런 정도, 자,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세율에 관한 자세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는 아까 금방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마지막으로 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봤네요. 자,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비교해드리고 우리 오늘 마칠 거예요. 이게 몇 번 지금 한 수업 시간에도 저는 강의가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해서 내용을 배우지만 기초적인 설명 생략하고 추가 내용 배우지만 수업만 제 수업은 수업을 잘 듣고 자료 같은 거 뭘 좀 보라고 하는 거 카페에서 좀 보세요. 그럼 보고 학원 아침에 나눠주거나 동강 수강생님들은 저 다운받아서 풀어보라고 하는 거 좀 풀어보고 이렇게만 잘하면 수업 시간에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이렇게만 하면 세법은 쭉 가기만 해도 조금 똘똘한 센스 있는 수강생님들은 수업만 열심히 잘 들어도 있잖아요. 뭐 수업 끝나고 다른 과목처럼 공부 연락에 왕공부 안 해도 점수를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고요? 계속 반복하거든. 자, 수업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운 거 해주지.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도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강조해주지. 그 다음에 끝날 때 또 마지막으로 복습해주지. 그 다음 주에 또 배운 거 또 해주지. 이러니까 여러분들 세법은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듣고 저와 함께하면 세법은 반드시 보다 구원을 받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냥 구경만 하다가 열심히 내가 따라서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하고 문제 풀어줘도 풀으라고 해도 나눠줘도 손에 쥐어줘도 안 풀어주고 안 풀고 가만히 그냥 떠들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주로 나오다가 때때로 빠지고 아니구나 때때로 나오다가 주로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지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렇지만 않으면 뭐 여러분 무난히 강의 함께 들으시면서 가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그러고 보니까 금주 유머를 안 했네 어쩌다 보니까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저랑 같이 재밌게 공부하면서 세법 무난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만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우리 마칠게요. 다시 중요한 거 신고 납부 기간 취득세가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언제까지? 증여로 인한 취득일, 즉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예요. 상속개시일로부터 아니고 나중에 그런 거 곤란할 수 있어야 돼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나오면 지문을 읽을 때 말일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아셨죠? 숫자만 6개월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상속개시 시작한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 6개월 내. 근데 다만 상속이니 그건 국내 주소를 뒀을 때지 외국에 주소를 뒀을 때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자, 근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예요. 취득세 지자체에 내고 등록관세 가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근데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우고. 등록하기 전까지고.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든 그러니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다, 여러분. 아셨죠? 아무리 꼬셔도 뭐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60일 등기한 후 3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고 꼬셔도 넘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면 잘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다 배웠고요. 가장 중요한 줄거리 배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를 자 본격적으로 재산세를 다 볼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